여러분은 스스로를 좀 더 계획가 타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탐험가 타입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성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질서정연함, 그리고 약간의 뭐랄까 혼돈스러움? 오늘은 안대영 씨 발표 자료를 보면서요. 이 질서와 혼돈이라는 두 가지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학습이나 일, 또 세상을 보는데 어떤 재미있는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다르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질서정연한 사고랑 혼돈된 사고, 이 둘을 구분하는 건데요. 질서적 접근은 미리 설계도를 딱 그리고 집을 짓는 것처럼 구조,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향식 방식이죠. 반면에 혼돈적 접근은 뭐랄까 레고 블럭 막 조립하다 보면 예상 못한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연함, 직관, 또 우연한 발견 이런 거에 열려 있는 상향식 방식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고 각자 강점이 뚜렷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향식, 하향식 그 표현이 막 와닿네요. 특히 창의적인 작업할 때 그 차이가 좀 두드러질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질서 방식은 기능을 먼저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딱 그거죠. 네네. 근데 혼돈 방식은 반대로 일단 여러 형태를 막 탐색하다가 거기서 뭐 새로운 기능이나 필요를 발견하기도 한다고요. 기능이 형태를 따른다. 맞아요.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 문제에 딱 막혔을 때 일부러 좀 혼돈적인 접근을 써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법 같은 걸 보면요. 질서적 전략은 정보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그 장소법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머릿속 궁전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익숙한 공간에 정보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배치해서 외우는 거죠. 딱 구조화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난다, 막혔다 싶을 때 혼돈 전략은 일부러 주의를 좀 다른 데로 돌려보는 거예요.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 막 떠올리다 보면 하고 불현듯 답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뭐랄까 당장은 좀 비효율적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아주 유용해요. 그 셜록 홈즈가 작은 단서들 모아서 큰 그림 맞추는 귀납적 추론이랑 일반 원칙에서 딱 결론 내리는 연역적 추론, 그 차이랑도 좀 비슷하고요. 와, 되게 흥미롭네요. 약간 일부러 멍 때리는 시간 갖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성격이랑도 연결된다는 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혼돈적 사고 경향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개방적이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죠. 또 타인에게 좀 수용적이고, 친화성.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반면에 질서정연한 분들은 계획 철저하고 책임감 강하고 성실성. 딱 이런 특징이 보인다고요. 이게 뭐 단순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 방식, 그런 차이 같아요. 한 분야 깊게 파는 전문가가 질서형이라면 넓게 하는 제너럴리스트는 약간 혼돈형.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차이가 사회나 조직 운영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질서만 너무 강조하는 조직은 효율은 높을 수 있는데 좀 경직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을 놓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혼돈적 접근을 너무 중시하면 관계나 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목표 달성이나 수익성에는 좀 약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오, 뭔가요? 다양한 사고 스타일을 가진 팀이요. 단일 스타일 팀보다 문제 해결 속도가 평균 35%나 더 빨랐대요. 35%나요. 와. 그리고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무려 3배. 혁신 가능성은 평균 40% 증가했다는 거예요. 340%.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냥 섞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양성이 실제로 엄청난 성과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과 인간미, 질서와 혼돈,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와, 3배 높은 적응력이라니 진짜 놀랍네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하다는 점이 또 인상 깊었어요. 보통 과학은 되게 철저하게 계획된 실험, 그러니까 질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상상 실험으로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다거나 뭐 케쿨레가 뱀 꿈꾸고 벤젠고리 구조 발견한 거 이런 거 보면 위대한 발견 중 상당수가 예측 불가능한 상상력, 탐색,
즉 혼돈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예상 밖의 결과들이 오히려 새로운 발견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혼돈적 관점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균형이에요, 균형. 지나치게 질서만 강조하면 사회가 경직돼서 변화에 너무 취약해지고요. 반대로 완전한 혼돈 속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죠. 역사를 봐도 그 창의성은 넘쳤지만 좀 불안정했던 고대 그리스 문명이 혼돈 우위에 가깝다면 강력했지만 유연성을 잃고 결국 쇠퇴한 로마 제국은 질서 우위의 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리스와 로마. 확실한 대비가 되네요. 네. 어쩌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이유 중 하나도 끊임없이 이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 균형을 찾아가려는 속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질서와 혼돈, 계획가와 탐험가. 어느 한쪽이 딱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방식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회 전체도 더 유연하게 또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질서를 찾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혼돈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나? 혹시 의식적으로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여지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